19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전국 주도권을 잡은 범야권에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두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마 민주당은 극심한 내전 상태에 빠질 게 분명합니다.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절멸시키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극심한 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실 이번 총선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도움을 줬어요.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후보지를 몰아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되는 혜택을 얻은 반면에 조국 대표는 어떤 혜택을 받냐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가까이 나란히 서 있으면 조국 대표가 괜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잘생겼잖아. 조국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비판을 했던 것이 저 사람 위선이다, 내지는 범법자 아니냐, 이런 비판들 많이 했는데 옆에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번 총선에서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결국에 남아있는 건 대선일 것이고, 아마 정말로 유혈이 낭자하는 내전이 아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전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측이죠, 예측.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아직 어떤 대권 경쟁의 상대로 서로를 인식하거나 그런 상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원내 전략을 짤 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스피커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중도층의 확장을 생각할 때 그렇게 민주당이 대놓고 세게 질러야 될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별적으로 사안적으로 서로에게 보완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200석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지금 부산에서 전제 수연 하나만 빼고 완전히 국민의힘이 석권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를 했기 때문에 역효과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언론의 관심이고 재미있는 기사하고요. 저는 개헌 저지선 100석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잘못하면 넘어가겠는데? 라고 하는 여권 지지자들이 PK를 중심으로 저는 결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과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유세를 해서 역효과를 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자중질환, 또 친문, 친명, 어떤 이 갈등 구조를 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갈라치기, 이관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유난히 좀 챙기는 모습을 많이 연출하긴 했었잖아요. 속마음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아니라 조 대표한테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 대표한테 힘 많이 실어주셨죠.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냉대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나 의석수를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선택한 유권자에 대한 저는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워크숍을 봉하마을에서 열었잖아요. 조국, 이재명의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김기현 실장님 혹시 취재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뭐겠어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민주당은 제꼈어요. 2위를 했어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너네의 승리는 우리 덕이다. 그러니까 이제 청구서를 내밀겠죠. 뭘 내밀겠습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시도할 건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표를 군소정당 다 모아도 6석밖에 안 됩니다. 결국 2석을 민주당에서 꼬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를 할까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당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형제가 아니라 이제 싸울 것 같아요. 유산을 놓고 계속 다투는 우리 형제가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지금 호남에서 지금 밀렸다라는 건 뭐냐면, 호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밀렸다라는 것은 호남에서 판단이 끝났다는 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조국일 거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은 사법 내시가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조국
비슷한 성향, 쉽게 말하면 친문 성향의 이제 여러 가지 비명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좀 일단은 조국을 향해서 표출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그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이번 선거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대비해서는 덕을 받지만 자기 집안 내에서는 지금 자기 위치가 흔들리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애매모호할 거예요. 이 두 의원의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정성호 의원은 의원 꺼주기는 불가하다, 편법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의원을 갖다 꽂은다고 하는 것은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 도의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선을 그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의원 꺼주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그 룰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인위적인 거고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원칙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친명계 같은 경우는 이거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면 진짜 피곤해지는 게.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할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내 교섭단체 요건 낮춰주는 문제. 안 되죠. 그거는 예. 교섭단체를 20명으로 만들어 놓은 목적이 취지가 있는 거고, 그게 조국혁신당을 위한 원포인트 뭐 개정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뭐 덜썩 그걸 해주면은 그냥 관행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자는 소리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